네, 이렇게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최악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즉시 긴급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성인 인구 대부분이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봐도 될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수천 명에서 3,300만 명이 넘는 수치로 7,500배 넘게 바뀌었고 유출 시점도 5개월 지나서 알았고 사건 발생부터 지금 쿠팡의 대응까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국내 1위 유통업체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나라 성인 인구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지금 유출되는 정말 이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좀 벌어진 건데요. 예. 더 심각한 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발표 후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 등도 문제점인데요. 네. 실제 해킹 시도는 지난 6월에부터 시작이 됐고 11월에 돼서야 외부 제보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지금 사회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대응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도 국민 불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좀 공지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좀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좀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박대준 쿠팡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제 고객들의 어떤 불만과 이제 이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네. 앞서 올해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SK텔레콤이나 KT,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해킹에 의한 사고였는데요. 이번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직원 한 명이 모든 고객의 정보를 빼갈 수 있었다는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 차라리 이제 외부 해킹이었다면 뭐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똑같은 보안 수준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경악할 정도로 이제 열악한 이제 투자 비용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좀 결이 다릅니다. 예. 외부 공격이 아니라 이제 내부 직원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내부 통제가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쿠팡에서 일했던 전직 중국인 개발자가 퇴직 직후인 이제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중국에서 쿠팡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돌렸던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뭐 쿠팡의 어떤 보안관제 시스템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또 퇴직자 한 명이 과연 400만 명 이상의 이제 개인정보를 모두 빼나갔다라는 것조차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업계에서는 이 산업 스파이 연계 가능성까지 지금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등에서 온 스파이가 이제 위장 취업을 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태 배후에 거대 조직이 연계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유출됐냐 보니까 쿠팡에서 알린 거는 이름,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또 일부 주문 내역까지 이렇게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노리는 범죄자에게는 이게 이런 유출 내용이 뭐 맞춤형 고객 리스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제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한 대목이 바로 2차 피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나간 정보가 이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이제 민감 정보뿐 아니라 개인 정보뿐 아니라 이제 배송지 주소록 그리고 이제 최근 주문 내역 5건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더욱이나 이제 이 배송지 주소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 정보까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제 문자와 이제 스미싱을 합친 스미싱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택배에서 배는 것처럼 이제 맞춤형 이제 범죄로 악용되기 쉽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든다면 뭐 어제 주문한 기저귀 배송 오류니까 음. 환불 안내처럼 이제 URL을 보낼 수 있죠. 네. 이러면 소비자들은 뭐 내가 늘 했던 주문과 똑같으니까 예.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르기 쉽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이제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건데요. 예. 대부분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는 자택 도어록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쓰는 가정이 많은데 이거 즉시 이제 변경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정부사나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미 이 피싱,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을 했고요. 뭐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서 수상한 문자 링크되면 즉시 조회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그제 오후부터 이제 어제 오전 오후까지 계속해서 쿠팡 측에서 이제 이 사실을 공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소비자 스스로가 이제 즉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속이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피싱이나 스미싱 문자에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쿠팡이 뒤늦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집단소송 움직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쿠팡 측에서 어떤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이제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뭐 지금 고객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통보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쿠팡은 이제 정확하게 유출 규모와 경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사건 해킹이 아니라 이제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한 명이 모든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출 고객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상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예. 해외 기업들의 경우 이제 동일한 규모의 사고에 대해서 수년 동안 무료로 신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런 이제 단순히 어떤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이체와 피해 발생할 경우 보상 범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예. 세 번째는 아마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정보 접근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반출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외부 전문가와 이런 거 공개적으로 좀 어떤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 일정을 투명하게 발표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예. 소장님도 쿠팡 사용하십니까? 저도 어제 오전에 문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유력한 용의자가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라서 과연 중국에 지금 갔다고 하니까 수사가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떤 점이 더 밝혀져야 할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전면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앞서 제가 이제 직원 한 명에 대한 이제 퇴직 후 이제 해외로 출국한 뒤에 사고가 드러난 만큼 예. 과연 이제 이 유출 정확한 경로와 이제 범위입니다. 뭐 지금 발표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개연성 3,37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입니다. 지금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쿠팡이 제시했던 것 이외에도 지금 정부 금융권 대응 체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임시번호 변경 지원이나 아니면 신원 보호 서비스와 같은 보다 강력한 보호 지도 좀 검토를 해야 하고 어쨌든 이제 민간합동조사단은 유출된 정보의 어떤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향후 이제 잠재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내놔야 합니다. 네, 통신사와 금융사에 이어서 플랫폼 기업까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비슷한 유출 사고들이 발생했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 정보, 개인 정보는 돈이 되는 자산 정도로 마케팅
어떤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안이라는 게 꼭 비용이다라고 좀 간주를 하다 보니 이런 정보 유출로 이제 처벌받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어떤 잠재적 이익보다 훨씬 좀 낫다, 걸려도 본전이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비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을 경우 우리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수준의 징벌적 위기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예.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유출했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액보다 이제 수배나 더 많은 미국처럼 이제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게 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어야 하고, 정부의 감독 체제 역시 사후 대응 중심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런 뭐 플랫폼 기업들, 통신 기업들, 금융 기업들,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안전성 점검이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대응책 마련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분들께서는 각별히 피싱과 스미싱 문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